그래서 이제 테러와 이슬람 90% 이상은 주어진 현실을 수긍하면서 서구와 협력 공존하면서 살려고 그러죠. 이게 이제 건강한 주류입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만 그 중에 한 10%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중세의 화려했던 과거로 돌아가자 하는, 그러니까 원리주의잖아요. 복귀주의자들이 있는 거고, 그걸 행동주의자가 한 3% 알카에다. 그 중에서 이게 멸망하고 나서 다시 IS가 극렬 저항 집단인데 완전히 테러 양상을 바꿔서 서구에서 소외받았던 소위 말하는 외로운 늑대들과 연계 테러를 하는, 서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테러를 일으키면서 세상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 중에는 극단적 종교적 이념으로 세뇌된 사람들이 있겠죠. 이제 상층부 중간 계층의 행동대원들입니다. 거기다가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60년의 팔레스타인 전쟁 등에서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가족을 잃었습니다. 곱하기 5하면, 직계가족 곱하기 5하면 1000만 정도가 어떤 합리적 상식과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가족의 복수를 하겠다는 극단적 분노 세력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테러 분자들에게 쉽게 이용당하고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런 환경도 이제 부정적인 거죠. 차별과 소외에 대한 사회적 더함, 그리고 실업과 가난, 이런 것들이 결국 오늘날 테러를 일으키는 복합적인 요인이고, 그 심리적 변화와 그 주어진 상황을 기가 막히게 이용하는 천재적인 이제 범죄 집단들이 IS다. IS, 그죠? 이게 김순희를 납치했던 다우히드 지하드가 이라크로 넘어가서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가 되었다가 2006년 소면 김순희 씨 그 이제 테러 주범이었던 알츠카르 자기가 사망하면서 2011년에 이제 미군이 철수하면서 갑자기 이제 이라크에 새로운 저항 세력으로 했다가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자 시리아로 들어가서 지금 터키, 이라크, 시리아 접경지대인 라카에서 지금 가짜 국가를 만들면서 세상을 괴롭히고 있다. 이 사람들의 목표는 세계에서 소외받은 1%잖아요. 더 잔혹하고 더 선정적이고 더 뉴스거리가 될수록 그 사람들에게 프로파간다 효과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광고 효과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발상으로 더 잔혹하고 더 잔인하고 더욱 비상식적인 방식이 얘네들이 전술입니다. 그래서 판미라고 하는 세계 사람들이 아끼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눈앞에서 폭파한다든지, 그냥 죽여도 되는 사람들 화형을 시킨다든지, 그냥 10대를 시켜서 참수하는 끔찍한 영상을 보내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IS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잖아요. 이보다도 더 효율적인 프로파간다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IS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줬던 1등 공신이 누군가요? 뉴욕타임즈와 CNN입니다. 매일 30분 단위로 헤드라인 탑 뉴스로 전 세계 안방에 다 생중계해 줬잖아요. 아무도 동조하지 않고 그냥 사라질 수도 있는 한 범죄 집단이 세계의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또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이슬람과 관련 없는 분노 세력들이 이제 몰려들게 되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뉴욕타임즈와 CNN이 IS에 대한 보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속았다. 걔네들이 프로파간다에 우리가 농락당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전해주면 해줄수록, 선정적인 보도를 하면 할수록 걔네들이 프로파간다에 우리가 놀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IS는 하더라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 이 사람들을 제압하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 그냥 IS가 제거된다고 해서 이런 구도가 해결될 수는 않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테러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IS를 모방하는 지금 전직들이 우후죽순처럼 다음
자기가 스타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돌 스타들이 지금 뭐 몰려드니 대단하잖아요. 매번 이제 경쟁하듯이 서로 세계적인 스타 테러리스트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이게 이처럼 우후죽순처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인류 사회의 또 다른 비극이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럼 이슬람 사람들은 이 IS를 어떻게 바라볼까? 알까이다. 저도 인터뷰 해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하나로 모노타입으로 정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기가 이제 처한 상황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데요. 뭐 절대 다수는 그 친구들 때문에 이슬람이 오해받고 테러 종교로 낙인 찍혀서 원흉이다. 그래서 반 이슬람적 범죄단체다. 절대 다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걔네들이 테러를 일으킨 것도 일면 수긍이 된다. 이런 반응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테러의 원인 제공자로서 서구와 미국의 책임이 있다고 동시에 믿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이게 아주 묘한 거죠. 그 다음에 불공정 룰과 이중잣대가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거죠. 그러니까 특히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 국제법을 위반해서 국경을 건너가서 팬통기가 미사일을 쏘아서 매일매일 무관 민간인이 수십 명씩 죽어나가는데 이거는 공권력이라 그러고, 죽은 가족의 복수를 위해서 자기 몸에 폭탄을 감고 인간 미사일이 돼서 이스라엘 지역에 자기 몸을 던져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하면 이걸 테러라고 그럽니다. 생명의 무게는 똑같은데 무기를 통해서 내 가족을 죽인 것은 용납이 되고 내 몸이 무기가 돼서 가족의 복수를 하는 것은 테러라고 하는, 이게 기가 막힌 이제 비논리적 이중성, 이 사람들이 절망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라도 민간인을 겨냥한 작살폭탄 테러가 그 명분과 배경이 이해된다고 해서 우리가 정당화할 수 없잖아요. 민간인을 겨냥했기 때문에 이건 테러입니다. 동시에 공권력의 미사일을 통해서 무관 민간인을 죽여나가는 이런 것도 이거는 스테이트 테러리즘이라고 합니다. 국가 테러로서 국제사회가 동시에 응징하고 제어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반응만 테러라고 한다면, 가해자의 응징이 국제적으로 제어되고 응징되지 않는다면 테러는 결코 줄어들 수 없잖아요. 구조가. 이걸 이제 우리 국제사회가 동시에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IS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이런 범죄하는 것은 결국 미국인 책임이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구도 때문에 그렇죠. 반군을 지금까지 미국이 지원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테러 괴멸이라는 외과적 처방과 함께 이 테러라는 과정에서 생겼던 민간인 피해자 지원과 난민 구호, 삶의 터전 복구, 극단적 정화 복수의 문화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문제도 동시에 논의해야 된다. 이건 뭔 말인가 하면은 현대 비대칭 전쟁의 특징은, 이제 대칭 전쟁은 옛날에 전선에서 군인과 군인이 싸우는 것을 우리가 대칭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한쪽은 국가 권력과 군인인데 한쪽은 도시 기릴라서 민간인이 숨어 있잖아요. 이걸 이제 비대칭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전선이 따로 없죠. 비대칭 전쟁의 특징은 요즘은 굉장히 무기가 발달해서 다 뭐 열 감지해서 테러리스트가 어딘지 다 압니다. 그래서 표적 공격을 하잖아요. 이번에 뭐 폭탄의 어머니라고 하는 핵에 망측한 걸 가지고 뭐 반경 5km 내에 완전히 생명체가 다 초토화 되는 걸 경험했잖아요. 뭐 그거 무기를 안 쓰더라도 통계에 의하면 한 사람의 테러 분자의 표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폭탄을 투하하면은 그 테러와 아무 상관없는 무관 민간은 평균 8명 내지 9명이 희생당합니다. 이게 현대 비대칭 전쟁의 비극적 특징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테러 분자는 제거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을 잃은 9명의 새로운 테러 분자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극입니다. 이걸 인류 사회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제 해결할 건가 하는 문제가 깔려 있다. 이런 구도에서는 그 테러는 외과적 처방으로 괴물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극단적 분류의 테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슬람 세계에서 유독 테러만이 집단이 양산되고 있나 얘기했죠. 의미가 크니까.
그리고 다른 집단은 미국이나 서구의 힘을 인정하고 고개를 팍 숙이면서 형님 말 잘 듣고 잘 살겠습니다. 뭐 독일이 지금 미국에 저항하나요? 일본이 저항하나요? 한국이 저항하나요? 그럼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놈들은 1%의 성장 가능성도 없으면서 나는 너가 싫어. 잘못됐으니까 사과해. 빳빳하게 고개를 치들잖아요. 못 견디는 거죠. 특히 트럼프한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석유 이권의 탈취 피해 정서. 이건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이 하는 얘기죠. 그 무한의 자원을 미국이 이제 헐값으로 석유를 가져가서 그 이제 미국만이 유럽만이 살쪄졌다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중잣대 그죠? 팔레스타인 비거 9.11 테러는 끔찍했지만 이걸 빌미로 해서 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서 그 9.11 테러로 희생당한 민간인의 20배 이상의 또 무고한 민간인이 죽어나갔을 때 여기에 대한 이제 저항감이 있는 거고 이라크 전쟁에서 22만 정도의 민간인이 희생됐는데 9.11 테러에서 약 한 3천 명 정도 이제 미국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안갚음으로 이라크 전쟁에서 22만 명이 민간인이 죽은 겁니다. 9.11 테러와 아무 상관없는 이런 걸 참 이제 비극이죠. 또 시리아 내전으로 1150명, 지금 1200만 명의 난민이 생기고 지금 이제 이건 옛날 자료인데 지금 50만 명 정도의 또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아랍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 죽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반드시 복수하는 미덕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인티캄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걸 디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가족 구성원의 한 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복수를 하는 것은 명예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족이 희생당했을 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넘어가는 문화가 우리와는 다른 거죠.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노스 플로리다 대학의 이제 연구소 교수가 아주 정밀 분석을 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와의 전쟁 이후에 데트로이트 전쟁으로 현재까지 4조 3천억이 아니라 4조 3천억 달러를 썼습니다. 우리 예산보다도 많은 어마어마한 돈을 썼는데도 그 과정에서 6,800명의 미군이 사망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 글로벌 테러 자료에 의하면 1970년부터 2003년까지 43년 동안 2,437개에 달하는 테러 조직들에 의해서 12만 5천 건의 테러가 발생했고 그 이후에 이제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2002년 이후에 이제 발생했다.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테러는 그 이전보다 정확하게 10배 이상 늘어났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쏟아붓고도 이게 나오네. 2007년 100건 정도에 불과했던 알카에다 연계 조직들의 테러는 2014년 900건 이상으로 19배 이상. 다시 말하면 이제 2001년에 20개였던 테러 조직이 10년쯤 뒤에는 49개로 나니까 테러는 줄어지기는커녕 기하급수적인 돈을 퍼붓고라도 더 테러는 지금 10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테러 조직 수나 테러 빈도 수나 거기서 나는 희생자 어떤 이게 사회 기반 시설의 피해 모든 면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른 방식의 패러다임을 진지하게 국제사회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데 G20 정상회담에서 이 아이스를 괴멸하는 아젠다로 정상들이 합의했지만 그 과정에서 테러를 근원적으로 줄이고 인류 사회를 더 안전하게 할 이걸 소프트 파워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런 전략은 아젠다에 끼지도 못했던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근본적이다. 인류 사회는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만 테러 조직을 괴멸하는데 당연히 앞장서야겠지만 국제사회가 동시에 전쟁으로 인한 무고한 민간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테러 괴멸에 쓰는 예산 이상으로 동시에 편성돼서 투 트랙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공정한 국제 기준과 더블 스탠다드를 없애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나 자살폭탄 테러에 의한 민간인 공격도 어떤 경우에라도 민간인 희생을 전제로 하는 모든 폭력은
그것이 스테이트 테러리즘이건 자살폭탄 테러거든 동시에 응징되고 제어되는 더블 스탠다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 모든 기본은 국제법, 헬싱키 인권선언,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인류의 보편적 결정을 존중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분리장벽을 세웠잖아요.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까지 가서 흐르라고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8년, 9년이 됐는데도 팔레스타인을 막아놓는 분리장벽 1cm도 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이것만은 지키자고 약속해 놓았던 최종적 판단을 아무도 지키지 않으면서 또 너에게는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그냥 공권력을 동용해서 폭격했을 때 그걸 이제 받아들일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류가 정해놓았던 하나의 법칙이 있으면 예외 없이 공정하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테러를, 우리는 아직까지 테러 무풍지대잖아요. 한국 사람은 좋아해요. 우리 세계에 적이 없어요. 서구와 이슬람 세계는 도저히 화합할 수 없을 것 같은 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됐죠. 안 돼요, 그건 아무리 해도. 근데 코리아는 적이 없잖아요. 특히 이슬람 세계와는 그 5,000년 동안 한 번도 갈등 관계가 없잖아요. 이게 어떤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국가적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앞장서서 이슬람 포비의 혐오증이나 그 사람들을 자극하는 행위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괜히 서구와 협력해서 그 테러를 괴멸하는 군대를 보내면 그 위험해지겠죠. 그 대신 돈으로 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그 사람들 병원 지어주고 컴퓨터 지어주고 민간 차원의 지원을 군대를 보내는 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해서 이런 이제 소프트 전략을 써야지, 괜히 이제 군대를 보내는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류 사회가 진보를 거듭하면서 이제 그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게 근대 사회가 발전했던 기본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는 신성한 불가침의 개인적 영역이잖아요. 신앙의 영역이죠. 이것이 공적인 영역에 개입하면 나라 망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런 이제 경제적인 논리, 이슬람 채권이나 할랄 단지 같은 이것이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지 못하고 뭐 이 할랄 산업이라는 것도 쉽게 말하면 지구촌 4분의 1의 시장을 넓히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좋은 코리아 이미지, 청정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할랄 음식을 만들어서 한국에 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수출하면은 우리는 97%를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로서 25%의 시장 시효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랄 단지를 만드는 건데, 이게 만들면 이슬람 취업자들이 늘어나고 그 돈이 테러리스트에게 넘어가고 한국이 곧 이슬람 국가가 될 것이라는 이 해괴의 망측한 논리로 이제 이게 지금 거절되고, 이슬람 채권도 우리가 IMF를 경험하면서 달러와 엔화에 목숨을 걸고 있다가 의환 유동성을 위기를 맞아서 미국과 일본이 문을 닫으니까 그냥 국가가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서 경험했잖아요. 그렇지만 달러와 엔화가 아닌 또 다른 오일 달러에 대한 대안적 우리가 금융 채널을 갖고 있다면 그만큼 국가 위기 관리 능력이 향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이슬람 기독교 국가인 OECD 서른 국가 중에서 이 할랄 산업 단지나 이슬람 채권 도입이 사회적 이슈가 된 유일한 나라는 한국인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 국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기독교 국가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것이 이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이 지극히 당연한 경제적 논리로 다 도입해서 실현되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 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야 하는가?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제 한 4강을 통해서 우리가 한쪽 얘기를 이제 귀가 따갑도록 들었기 때문에 약간의 균형 감각을 준다는 면에서 조금 이쪽 얘기를 강하게 얘기한 측면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다 들으시면 안 돼요. 자기가 이제 딱 양쪽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거기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다 지성인들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걸 소화해서 지금보다는 약간 업그레이드된 균형 감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내 강의의 소망이고, 또 그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너무 이슬람에 심취돼서 저를 괴롭히면 제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고정관념으로 꽉 차있던 지성이 흔들리는 거 대환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고하셨고, 저도 보람있게 즐거웠고, 또 다른 기회에 또 뵙기를 고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